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 되게 네네. 많아요. 네네. 오프 더 레코드가. 네네. 그래서 알아서 남주는 주식 채널 프롬제이 전준수. 서준민입니다. 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좀 기사를 봤어요. 네.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이 진행됐는데 그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한 명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네, 좀 맞아요. 크게 받아들여진 네.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출산으로 좀 자녀 수는 적고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면서 네. 부모가 입원했을 때 이제 간병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고객분들의 문의가 네.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쉽게 풀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간병인 보험에 나온 탄생 배경부터 좀 네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생명보험회사든 네. 손해보험회사든 자꾸 아까 말한 저출산 때문에 네.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이미 보험 가입은 포화 상태예요. 지금 뭐 실손보험, 종신보험, 안보험 다 하나씩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제 판매를 유치해야 되는데 골머리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2018년도에요. 네. 처음으로 치아보험에 치아보험.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 전까지 치아보험은 라이나생명과 A생명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요. 모든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을 다 출시를 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경쟁이 엄청 심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장은 좋았고요. 심지어 그때는 보험료 굉장히 저렴했는데 네. 상품 하나 임플란트 할 때 개당 300만 원씩 나오는 300만 상품도 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치아보험은요, 결국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네. 왜? 임플란트라는 거는 금방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치아보험 가입하고 1년만 지나도 100% 주는 상품들이 있었고, 1년 만에 막 한 10개 했어요, 임플란트를. 300씩 3천이 나가야 되는 3천만 원 거예요. 나가는 이런 일이 벌이다 보니까 2019년이 되면서 치아보험에서 다 보험료는 올리고요. 네. 보장 금액은 되게 줄여놨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골머리를 쓰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치매보험이에요. 치매는 언제 발생해요? 나중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당장 손해를 영향을 안 끼치고요. 네.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 어머니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역시나 치매보험도 경쟁이 심해서 모 회사의 어떤 상품은요, 간병비를 매달 100만 원인데 계속 10만 원씩 증가해주는 상품도 있었고, 환급금을요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금의 뭐 180%로 또 돌려주는 상품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 환급률도 보험료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치매보험도 그렇게 가입을 많이 했고, 네. 보험에 손해를 끼쳤고 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 뭐 허혈성 질환 진단비, 뭐 운전자 보험에서 뭐 변호사 선임비를 많이 넣어준다라든지 자동차 사고 방지 이런 조언 특약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가장 이슈는 역시나 뭐예요?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 왜 이슈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요. 그쵸.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죽어야 될 사람을 네. 계속 오래 살려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살려내요? 수술 입원을 통해서 입원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참 경기도 어렵고 요새 젊은 30, 40대 분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픈데 간병 케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바쁘게 사는데 거기다가 내가 아파서 간병 좀 해달라고 하기가 미안한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 키워주셨는데 입원해 있는 내가 못 가봐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간병인 보험이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가장 필요한 보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이제 그것도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럼 간병인 보험은 이제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입원을 해서 간병이 필요하면 보험회사에서 간병을 직접 불러주는 게 있어요. 사실 요거는요 지금 인기가 좀 덜해요. 왜 그러냐면 갱신형밖에 없어요. 일찍 가입한다고 해서 이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손해를 크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간병이 필요할 때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액 보상을 해주는 게 지금 인기가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한도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간병인을 부르는 병실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병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요양병원. 일반 병실은 다 알 테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거는요 병원에서 특히나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요 환자 4-5명을 같이 보장해주는 거예요. 이건 되게 경상 환자겠죠. 이게 되게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병실료가 싸요.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내가 입원할 수 있어요. 간병도 받을 수 있고. 단점은 뭐냐? 중증환자는 안 돼요. 경증 환자만 입원이 가능해요. 4-5명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중증환 늘상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은요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이게 정부 국책 사업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노인들이 간병인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달라 그래요. 근데 이거 건보험 적용을 시키면 연 예산이 한 80조가 들어간대요. 지금도 보험료 많이 내시죠. 건강보험 많이 내고 있는데. 근데 이걸 또 더 올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을 적극 활용하려고 해요. 이거는 계속 늘릴 거예요.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비싸지겠죠. 지금 병실이 만약에 10개 있는데 네. 이게 1000개가 됐어. 네.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이용하고 돈을 달라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서 보장 금액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10만 원까지 들어가요. 예. 요거는요. 빨리 가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빨리. 일반 병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간병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요. 네. 아직까지 보험료 굉장히 저렴해요. 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70대가 넘어가도 네. 이갱신 하면은 보험료가 한 4만 원대, 신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한 3만 원대는 가입이 가능해요. 엄청 저렴하죠. 그렇죠. 70이 넘어가면 안보험이든 뭐 혈관보험이든 보통 10만 원. 보통 뭐 5, 6만 원에서 비싸면 10만 원 네. 넘어가는데 간병인 보험은 모든 질병에서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이렇게 지금 어쨌든 한도만큼은 다 네. 준비를 하시면 꼭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럼 여기서 질문. 요양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네.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에요. 아, 네. 네. 우리가 말하는 의료법인 사업자가 있는 의료 사업자인데 그런 요양원, 요양병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데 네. 그냥 일반 단순 요양원은 네.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가 들어간 곳은 아. 안 됩니다. 근데 우선 이 간병인 보험은요,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 되게 네네. 많아요. 네네. 오프 더 레코드가. 네네. 그래서 설계하는 방법, 음. 또 뭐 여러 가지들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따로 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네네. 따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는 거기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저희 요거 한번 하면 어때요? 어떤 거요? 저희 우리 다음 주에 네. 출장 가잖아요, 베트남. 네, 베트남 출장 가죠. 베트남에서 한번 영상 찍어보면 어떨까요? 베트남에서도 이제 네. 우리 구독자 고객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우리 한번 기획 한번 해보죠. 배경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네.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알아서 남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아서 남주는 지식 채널 전준수. 서준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알아서 남주는 지식 채널 서준민. 죄송해요 다시.